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가야,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줄 수 있을까?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그런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여기가 제 집인데도 편하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계시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거실에 그렇게 딱 계시면 숨이 막혀요.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저 대신 할 때마다 저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치 칼날에 마음을 찔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짐을 지은 거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길도 주지 않으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시지만 저희도 저희만의 삶이 필요해요. 솔직히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제가 숨을 못 쉬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머니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게 저에겐 너무 큰 요소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너무 차갑고 그동안 제가 쏟아온 모든 정성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저에게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죄송해요. 저도 여유가 없어서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제가 평생토록 믿어왔던 아들의 목소리에도 저를 귀찮아하는 느낌이 들어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그 소리가 그렇게 날카로울 수 없었어요. 눈물이 정말 멈출 줄을 모르고 흘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며느리와 아들이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자신을 짐덩어리로만 생각해 집에서 쫓아낸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가 막힌 복수를 하셨다는 이민자님의 사연입니다.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이민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는 아마 믿기 힘드실지도 몰라요.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유쾌하고 밝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았을 때, 그리고 지금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마음속에 항상 응어리 같은 것이 있는 느낌이에요.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제가 인생을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을지 여러분의 현명한 관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은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함께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그야말로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업은 온전히 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남편이 떠난 후엔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그 빈자리는 지금도 여전히 가슴 속에서 무겁게 느껴집니다. 남편은 제 인생의 전부였고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남편이 떠난 뒤로는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한 고요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매일이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내가 남기는 모든 것은 너의 어머니를 위한 것이야.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나며 아들에게 집과 재산을 물려주었고 아들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은 제겐 큰 위로가 되었고 아들과 함께 있으면 남편의 부재가 조금은 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하지 못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처음 아들과 며느리와의 생활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배려해 주었고 손자와도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돕겠다고 하면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하면 되니까 소파에 앉아 편히 쉬고 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의 배려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말투나 행동에서 점점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려고 하자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청소하면서 사신 건 알겠는데 집 청소는 저한테 좀 맡겨주세요. 어머니가 청소하시면 제가 물건 놓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말들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고 저를 제외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이내 그 배려 속에 숨겨진 거부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서서히 제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에게는 그 변화를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고 결국 저는 그저 참아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쉬세요. 제가 할 테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말 속에는 더 이상 배려는 없고 그저 불편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속에 의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저는 스스로를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어머니 부엌에 들어오시지 말라니깐요. 어머니는 애기랑 놀고 계세요. 그 순간 저는 그 말 속에서 분명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었고 가슴 속에서 뭔가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지만 저는 그저 내가 오해한 것일 거야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방에 돌아와도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왜 저렇게 차갑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결국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개려고 하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빨래 갤게요. 화분에 물이라도 주려 하면 어머니, 그냥 쉬세요. 화분에 물 주는 날 아니에요. 그리고 물도 정확히 정해진 양만 줘야 된다고요. 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나를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점점 제가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손자와 놀고 있던 적의 며느리는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놀아줄게요. 어머니는 나가서 텔레비전이나 보세요. 그 말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냉기처럼 차가운 공기가 내 주변을 감싸는 것 같았고, 혼자 있는 방 안에서는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졌습니다.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죠. 식사 시간에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대화는 더욱더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마치 그 집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저하게 며느리가 의도한 대로 된 것이었죠. 며느리는 점차적으로 저를 더 외롭고 고립된 존재로 만들어갔습니다. 작은 질문을 던져도 귀찮다는 듯 짧은 답변만 돌아오거나 아예 무시당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가야,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줄 수 있을까?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아 그런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여기가 제 집인데도 편하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계시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가 거실에 그렇게 딱 계시면 숨이 막혀요.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안일을 저 대신 할 때마다 저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치 칼날에 마음을 찔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짐을 지은 거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길도 주지 않으며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시지만 저희도 저희만의 삶이 필요해요. 솔직히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제가 숨을 못 쉬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머니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게 저에겐 너무 큰 요소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너무 차갑고 그동안 제가 쏟아온 모든 정성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저에게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죄송해요. 저도 여유가 없어서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제가 평생토록 믿어왔던 아들의 목소리에도 저를 귀찮아하는 느낌이 들어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제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그 소리가 그렇게 날카로울 수 없었어요. 눈물이 정말 멈출 줄을 모르고 흘렀습니다. 평생 이 한 몸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떠나게 만드는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정말 배신감의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숨이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참으며 걷다 보니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나를 보며 웃어주었던 시간들, 아들의 졸업식, 첫 취업, 그리고 결혼식까지요. 모든 순간들이 마치 필름이 흘러가듯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런 기억들 덕분에 잠시 따뜻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냉정했고 그 길을 계속 걸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가야 했죠. 그래, 혼자서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 남편이
내 옆에 있다면 나에게 호되게 혼을 낼 거야. 지금까지 용기 있게 살아온 내 자신을 믿자. 나는 강한 여자야. 손에는 아들이 주었던 300만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발길이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이제는 아들마저 저를 내몰고 있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울면서 길을 걷는 저를 보며 길거리 걷던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더군요. 길을 가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누굴 보든 다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저만 불행한 것처럼 느꼈어요. 마음을 잡아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자책을 하게 되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앞에 있는 호수에 뛰어들고 싶기도 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 잡고 다시 길을 걷다 보니 몸이 점점 더 무겁고 지쳐갔습니다. 우선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근처의 작은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주인분이 계시더군요. 어머, 여기 계시려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일단 짧게 있으려고요. 주인은 키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꼭 저를 비웃는 듯 보이더라고요. 방에 사용 설명서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지원되는 건 많이 없으니 다 자기 돈으로 사셔야 해요. 돈은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봉투에 있는 300만 원에서 한 달치 돈을 꺼내 주인에게 주었어요. 큰 돈을 보니 주인이 놀라더군요. 제 전 재산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방에 들어서자마자